현대시부터 갈 거고요. 현대시부터 뒤로 3개 하고 나는 사라질 거고 앞에 1, 2, 3은 오난도 독서, 엄매, 화작은 컴백하시면 컴백 스페셜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시부터 볼게요. 참고로 나는 좀 적을 게 많을 겁니다. 자, 빈강변의 노신부터 보도록 합시다. 칠판 깨끗한 데스리가 좀 미안하네. 자, 빈강변의 노신부터 봅시다. 책 제대로 하는 거 맞지? 그지? 자, 루신 아는 사람, 루신. 중국 작가. 들어본 적 있는 사람. 네, 알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작가고요. 나중에 한 번은 읽어보게 될 거예요. 뭐 교양도서를 찾아보든 명작을 찾아보든 한 번 읽어보게 될 텐데 그 유명한 작가를 생각하면서 쓴 시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줄부터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러죠.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화자는 시인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화자는 시인으로 설정되고 있는데 시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은 시인으로서의 삶에 탄식을 내뱉고 있는 거죠. 시인으로서의 삶에 탄식을 내뱉고 있다. 자, 30 먹은 사내 누굴까요? 화자 자신이죠. 하나, 잠을 못 잔다. 자, 잠을 못 잔다 그랬어요. 잠을 못 잔다. 이거 고민과 고뇌 때문에 못 자는 건 알겠고 요거를 따로 말하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뭘까요? 전전 반측이 있어요. 전전 반측. 잠을 못 잔다에 전전 반측이라고 해두면 됩니다. 잠을 못 잔다에 전전 반측. 자,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라고 했습니다. 기적 소리는 일단 청각이죠. 근데 우리 스쳐간다는 거 꼭 봐야만 아나요? 머리 위를 싹 스쳐가는 거 있잖아. 공 같은 게 피구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 스쳤어 이런 거 있잖아. 어떻게 알죠? 어떻게 또 알 수 있죠?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촉각으로 알 수 있고 내 손을 살짝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 보지 않아도 촉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먼 기적 소리 처마를 스쳐가고 이거를 뭘로 볼 수 있냐면요.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자체를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다고요. 공감각적 심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공감각적 심상, 공감각적 이미지면 뭐에 뭐화가 있어야죠. 뭐에 뭐합니까? 소리, 청각이죠. 스쳐간다, 촉각이죠. 그래서 청각의 촉각화예요. 청각의 촉각화. 자, 계속 갑시다. 잠들은 아내와 어린 것의 벽에 맡에 밤눈이 내려 쌓이나 보다 했어요. 자, 잠들은 아내 어린 것은 굳이 적지 않아도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는 상황은 잘 알 수 있죠. 자, 근데 밤눈이 내려 쌓인다는 거. 자, 보통 시에 누가 이렇게 욕을 해? 자, 보통 시에서 밤이라는 배경은 좋은 걸로 많이 쓰이나요? 안 좋은 걸로 많이 쓰이나요? 안 좋은 걸로 많이 쓰이고 눈도 마찬가지예요. 차갑고 쓸쓸하고 안 좋은 걸로 많이 쓰이는데 그럼 밤눈이면 당연히 뭐겠어요? 밤눈의 세모하고 삶의 어려움이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삶의 어려움은 눈에 보이는 건가요? 우리 눈에 볼 수 있나요? 삶의 어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삶의 어려움을 밤눈으로 해서 쌓인다고 표현하면 그때서는 눈에 보이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뒤에 문제에서 삶의 어려움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라도 맞다고 해줘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무수한 손에 뺨. 시인이 뺨 맞을 게 뭐 있겠습니까? 시에 대한 비판이겠죠. 뺨, 시에 대한 비판. 또 살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생활에 보는 생활고
시에 대한 비판과 생활고가 되겠다. 항시 곤두박질해온 생활의 노래. 지나는 돌팔매 같이 세모해서 뺨에 요거랑 이어주면 됩니다. 먹고 나 지나는 돌팔매도 이제는 피곤하다. 먹고 산다는 것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먹고 산다는 것 밑줄 쳐서 뭐랑 이으면 돼요? 밑에 너랑 이으면 돼요. 먹고 산다는 것에 밑줄 쳐서 너랑 이으면 돼요. 그러면 먹고 산다는 것이라는 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 아니죠. 근데 너라고 불렀어요. 뭐겠어요? 의인화한 거죠. 의인화한 거기도 하고.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까지는 대답을 안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자, 화자가 어려움을 느끼는 계기가 직접적으로 대시돼 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한 표. 제시되고 있다는 없습니까? 뭐 때문에 어려워하는지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아니다? 이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어렵다고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냐고, 그런 어려움을 느끼는 계기가 직접적으로 제시돼 있냐고 물으면 있다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너는 언제까지 나를 쫓아오느냐. 생활고가 떨어져 나가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데요. 등불에 동그라미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등불이라는 애를 되게 유명한 작품에서 한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라고 하는 시구가 있었어요. 윤동주 시인의 쉽게 쓰여진 시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용도로 등불을 썼었죠. 그렇듯 등불이라는 소재는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뭐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희망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거의 이런 시대의 시에서 전부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수단이고요. 1차적으로. 심지어 반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어둠만 제시하다가요. 지금 이론은 다 안 좋은 소재밖에 없는데 밝음 또는 희망을 생각하게라도 해주는 계기가 돼요. 네. 노송이 맞을까요? 네. 너 왔냐고. 집에서 학원 간다고 막 얘기 안 하고 왔어? 어? 아, 그래? 그치? 아, 중간에 빠졌나 걱정하시나 보다. 그런 애 아니잖아, 그치? 중간에 놀러 가는 애 아니잖아. 걱정하고 계신 거거든요. 자, 등불을 켜고 일어나 앉는다. 담배를 피워본다. 자, 담배를 피워본다. 화자가 내적 고뇌를 엄청 하고 있는 거겠죠. 담배를 피워본다. 내적 고뇌가 드러난 행동이다.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내린다. 자, 화자는 왜 쓸쓸한 것이 오장을 씻어낸 내 옆에 왜 이렇게 고뇌를 하고 담배까지 피고 있을까요? 자, 일단 먹고는 살아야죠. 생활인으로서의 고뇌가 있겠죠. 이쯤 되면 시 쓰는 게 돈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이미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뭐랑 고민을 할까요? 시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자, 시인으로 돈을 잘 벌면 고뇌할 필요가 없잖아요. 돈 따박따박 잘 꽂히고 잘만 살겠죠. 글 써서 돈 받고. 근데 시인으로서 잘 못 버니까 요게 두 개가 갈라져서 갈등하게 되는 거겠죠. 앞에서 생활고는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누굴 떠올리게 되느냐? 노신이요. 노신의 동그라미. 그래서 노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노신이요.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대요. 자, 노신이요. 도농법은 뭐 이미 알고
찾기 어려운 거 절대 아니니까 알고 있을 거고. 자,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대요. 자, 내가 어떤 상황을 고민을 느끼고 있는 밤이죠. 이런 밤을 내가 고민을 느끼고 있는 밤에 이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언제랑 나의 지금이 마치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동일시라고 해요. 그래서 노시는 화자가 동일시 또는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합시다.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라고 해봅시다. 노신이요. 자, 이런 밤이면 그대가 생각난다. 그럼 이런 밤은 뭐예요? 이루고 있는 밤이요. 고뇌하고 있는 밤 또는 뭐 극복 의지를 생각하는 밤. 뭐 그런 건 어렵지 않죠. 온 세계가 눈물 세모 밤세모. 눈물에 젖어 있는 밤. 눈물 세모 밤세모. 온 세계가 눈물에 젖어 있는 밤. 상해 호마로우는 뒷골목도 세모. 자, 이것들은 다 뭡니까? 노신이 처했던 상황들이에요. 세모 쳤으니까 긍정적인 건 아니겠죠. 노신이 처했던 상황이다. 자,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 어디서 앉아 지킨다고요? 상해요. 상하이요. 그러면 화자겠습니까? 노신이겠습니까? 앉아 지키는 주체는. 화자겠어요? 노신이겠어요? 노신이겠죠. 그죠? 그래서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의 주체는 노신이 쓸쓸히 앉아 지키던 등불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등불은요. 뒤에 등불도 해서 동그라미 해서 요거는 노신이 지켰다는 건 노신의 지조고요. 노신의 지조이고 또 화자와 노신을 맺어줘요. 왜? 화자도 등불을 켜고 앉았거든요. 노신의 등불이 생각났거든요. 그래서 화자와 노신을 맺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뒤도 잘 보이지? 오케이. 자, 그렇게 등불로 결국 이어지게 됐다. 등불을 켰더니 그때 노신의 등불이 생각나더라 이거죠.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 아니, 등불이 나한테 어떻게 말을 해요? 차라리 내가 뭔가를 깨닫고 등불한테 말하는 게 맞겠죠.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는 주인과 손님이 바뀐 거예요. 이거 사자성어로 뭐라 합니까? 주객전도라고 하죠. 그래서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는 주객전도의 표현이에요. 주객전도의 표현입니다. 등불이 나에게 속삭거린다는. 자, 밑에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여기 하나의 상심한 사람이 있다. 자, 상심한 사람도 밑줄 쳐두고요. 그렇게 많다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상심한 사람이 누군지 티가 나나요? 나야 노신이야? 모르겠어요. 왜? 이미 화자의 내면의식이 노신에 투영됐거든요. 누군지 모르는 게 의도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내면의식이 노신에 투영됩니다. 자, 그래서 같은 여기 하나에 뭐뭐가 있다. 여기 하나에 뭐뭐가 있다. 비슷한 통사 구조로 두 번 반복하죠. 그죠? 비슷한 통사 구조로 두 번 반복하면서 굳세게 굳세게 살아온 인생의 마지막으로 내모치고요. 굳세게 살아온 인생에 그러면 노신은 이미 다 살았으니까 굳세게 살겠다는 사람은 누굽니까? 화자죠. 굳세게 살겠다는 사람은 화자예요. 그래서 굳세게 살아온 인생은 노신의 현실 극복 의지가
거죠. 세게 살아보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금강들의 노신을 다 봤습니다. 한 건 많지만 결국 주제는 하나로 비교되죠. 뭐 노신이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신이 생각나더라. 그래서 나도 이 현실을 극복하고 뭐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주제의식이 아주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뒤에 새에 대한 반성문도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줄부터 대놓고 나와요. 춥고 쓸쓸함이라고요.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죠. 춥고 쓸쓸함의 세모. 춥고 쓸쓸함이 몽땅 빗자루 같은 날. 춥고 쓸쓸함이 몽땅 빗자루 같은 날. 우남댐 소록길에 서서 날갯소리 가득히 내리는 청두모리떼 본다. 청두모리떼에 동그라미 하나 줍시다. 이따 적게요. 혼자 보기는 아승차기 미안하여 그리운니 그리며 본다. 우리가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 세상의 속성이 지금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춥다고 되어 있어요. 추워서 버리고 싶다고요. 자, 춥다고 버리고 싶은 세상. 당연히 이것감이겠죠. 그치? 당연히 이것감이겠죠. 자, 사람이 세상에 춥다고 느끼는 건 어떨 때예요? 내목할 때예요. 내목할 때. 내목하고 나아가서 인정이 없는 세상. 내목하고 인정이 없는 세상이요. 내가 침 뱉고 오줌 내갈긴. 자, 소중히 여기는 곳에 침 뱉을 수 있나요? 없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어떤 것이겠죠. 그것도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 위에 살얼음 깔려드는 수면도 요거겠죠. 먼 수문의 눈나라에서 배었음직한 몸짓이랑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들을 풀어줬는 별 새들을 본다. 자, 보는 것 청두모리 때였죠. 그죠? 청두모리 때였죠. 보는 것에 같은 속성이 있을 거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수문의 온나라에서나 배웠을 것. 수문의 온나라 에서 배웠음직한 몸짓이요. 그리고 별빛에서 익혔음직한 목소리요. 요게 세트 메뉴로 묶이는 겁니다. 요게 세트로 묶여요. 이런 것들이 세트로 묶여요. 세트로 묶여서 자, 수는의 은나라래요. 우리 순도가 높은 보석이나 이런 걸 할 때 뭐를 갖고 오냐면요. 보통 키워드를 순수함을 갖고 와요. 뭐 순은이나 순금이나 뭐 그리고 자연물, 사람처럼 타락하지 않는 어떤 동물들, 자연물 이런 걸 가져올 때는 순수함의 키워드를 갖고 와요. 그래서 얘네가 다 순수함의 키워드를 가집니다. 이런 애들을 이런 세상 속에서 본대요. 뭐 화자가 지향하는 건 이쪽인가요? 순수함 쪽인가요? 순수함 쪽이겠죠.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새, 들을 돼 있죠. 새, 들을 본다. 거기 그 문장만 이렇게 묶읍시다. 새, 들을 본다.
우리 보통 말을 이렇게 안 하죠. 말을 이렇게 안 써요. 새까지는 괜찮은데 들을도 쉼표를 찍진 않아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의도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적 시효배열과 문장 부호의 사용이죠. 의도적 시효배열과 문장 부호의 사용을 얻고자 하는 효과는 강조겠죠. 시적 의미 강조.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자, 그러고 이제는 세모도 세팅 다 했고 동그라미도 세팅 다 했네요. 그럼 이제 세모랑 동그라미 계속 쳐나가면 됩니다. 물 속에 살며 물에 젖지 않는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 저 어린 날개들의 동그라미 해줘야겠죠. 정동원 때 날개일 테니까요. 새들의 날개일 테고 저 어린 날개들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요. 앞에 것들이 묶여서 해석이 돼요. 왜? 저 어린 날개들이 가지지 않는 속성들이 있거든요. 물속에 살면서 물에 젖지 않는데요. 물속 세모. 얼음과 더불어 살며 얼지 않는데요. 얼음 세모. 왜? 저 어린 날개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게 아니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 어린 날개들이 화자가 지향하는 건데 걔네가 안 그런다는 것은 화자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게 될 테니까요. 건너왔을 바다와 눈보라. 바다와 눈보라는 뭐 시험은 따로 떨어뜨려 놔봐도 세모감이죠. 그냥 세모 치면 되겠죠. 바다와 눈보라의 세모. 바다와 눈보라를 생략하며 비상을 위해 뼛속까지 비워둔 고행. 비상은 결국 뭘로의 비상입니까? 순수함으로 가는 거죠. 순수함을 위해 뼛속까지 비워둔 고행과 한 점 기름기마저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 자, 한 점 기름기 어디 쪽으로 가야 되죠?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 돼요. 한 점 기름기마저 바꿨으니까. 지금의 새들이 가지지 않고 떨치고 오거나 건너서 온 거는 다 부정적인 현실로 밀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깃털로 바꾼 새들의 가난은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동그라미감이 되겠죠. 물가의 찜창에도 푹푹 빠지는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자, 새들을 생각하는데 물가의 진창에도 빠지는 나래요. 그럼 나는 아직 이쪽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의 진창도 세모 클럽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영탄법이고요. 영탄법이고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물가의 진창에 빠지는 무거운 것은 역시나 같이 묶이겠죠. 근데 나는 뭐뭐한 것이냐라는 거. 나는 얼마나 멍청했던 것이냐. 또는 나는 얼마나 무지했던 것이냐라고 한다는 건 다 자기를 돌아보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뭐한 것이냐에 이렇게 해놓고 나는 얼마나 무거운 것이냐 해놓고 뭐예요? 자기를 돌아본다. 두 글자로 반성적 어조예요. 반성적 어조를 보이고 있어요. 반성적 어조. 반성적 어조가 드러난다. 내 관절통은 또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이냐. 그리운이 어디로 가겠어? 얘한테 가겠죠. 그리운이 동그라미 클럽에 가겠죠. 네. 직접적으로 이제 와서 C급 부분에서 부른다. 심지어 이렇게 딱 떨어뜨려서 부른다면은 사자가 지향하는 대상이겠죠. 그래서 순수한 대상이고 얘랑 비슷한 거를 찾으려면 새가 되겠죠. 뭐 새나 뭐 정동원이 때나 이런 순수함의 소재들이 같이 묶일 수 있겠죠. 네 가슴에 못 박혀 삭고 싶은 속된 내 그리움은 또 얼마나 얕은 것이냐. 한 무리의 새떼는 또 초승달의 결승문자 몇 개 그리며 가무없는 결승문자가 뭐냐면 줄로 표현한 문자. 그러면 줄로 표현한 이렇게 줄로 표현한다면 이으면은 결국은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결승문자 밑줄 치고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이라고 해놓으면 됩니다. 자, 더 먼 길 떠난다 이 방상. 더 먼 길 떠난다.
뭐를 나는 아직 순수해지지 못했으니까 더 먼 길을 떠난다는 거야. 무슨 뭐를 위해서? 순수함을 위해서. 그래서 더 먼 길은 순수함을 위한 뭐 고행길 정도가 되겠죠. 순수함을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순수함을 찾아서. 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옷을 더 벗어야겠구나래요. 아까 내가 아직 순수하지 않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겁다고 말했어요. 무겁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옷을 벗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옷은 무게를 늘려주는 거죠. 옷이 무게를 늘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옷이 뭘까 될까요? 세속적 욕망이 되는 겁니다. 더 벗어야겠구나. 벗겠다는 거죠? 의지적 태도입니다. 저 우남의 겨울새들의 행로를 보아버린 죄로 이 밤으로 돌아가 더 추워야겠다. 나는 한껏 가난해져야겠다. 여기도 뭐뭐야겠다, 뭐뭐 해야겠다의 반복이 드러나죠, 그죠? 반복이 드러나면서 뭐를 다지는 거예요? 의지적이고요. 주식 이렇게 묶어서 의지적이고요. 뭐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순수를 위한 노력이겠다. 순수를 위한 노력이겠다.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까? 세계화 마서모는 처음부터 계속 순수함, 지향하는 순수함이랑 그렇지 못한 것들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빼내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아직 풀고 있는 사람? 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오케이, 같이 보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14번 봅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유사한 식구의 변주를 통해 시상을 마무리하여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다. 아까 가에서도 나에서도 마지막에 유사한 걸 반복하면서 의미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뭐 1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 측면이 보이진 않았어요. 역동적 측면이 있는 거는 특히 가에서는 절대 찾아보지 못했어요. 자, 2번은 가에 을성어가 없어요. 뭐 나 같은 경우에 카랑카랑 정도 있나요? 카랑카랑 정도 있죠. 카랑카랑 별빛 속에서 그렇죠. 자, 4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반어적 표현은 둘 다 안 보였어요. 반어적 표현 둘 다 안 보였고 5번은 여정에 따른 공간이 또 뭐 여행을 떠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갔다 뭐 반동별곡식 뭐 그런 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답은 3번. 1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무기의 관점에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달라고 했어요. 시인 김광규는 해방 이후 혼란스러운 사회현실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던 당대의 시단에 회의감을 느끼고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이때 그는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의지를 잃지 않고 문학적 성취를 이룬 중국 작가 노신의 자신과 동일시했다 그래요. 시인의 이러한 의식은 그가 쓴 노신의 문학 입장이라는 다음에 글에 나타나 있으며 그의 시 노신에 잘 반영되어 있다.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에 쌓여 작품과 인간이 격앙하고 충혈되었을 때 홀로 정밀한 비가를 노래하던 노신의 심정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혁명의 혼탁과 동란의 전진은 뭐 정돈되지 않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이겠죠. 거기서 작품이랑 인간도 같이 막 혁명처럼 들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반대로 홀로 정밀한 비가 슬픈 노래 또는 뭐 이별을 노래하는 노래 이런 걸 얘기하던 노신의 심정을 자기도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자기도 그것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 밤눈이 내려 쌓이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현실적 고뇌, 현실적 어려움이 점점 더 쌓이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라 했지 일상과 개인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문학 성취?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넘어가서요. 16번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A에서 화자는 새떼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목소리는 현실인식에 방해가 된다고 여기고 있다. 아니 내가 지향하는 대상인데 어떻게 이게 현실은 인생은 실전이야 이걸 못 느끼게 하는 너네들이 이상한 거야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죠? 말이 안 되는 선지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와서 나머지 2개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8시 반까지 수업이죠? 그치? 8시 반까지. 오케이. 또 봅시다.